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절 추석 중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알렉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명절에도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항상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저희와 항상 같이 있는 거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방송에서 우리 예전에 추석은 어땠었고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추석하면 정말이지 많은 음식들을 보고 그래서였을까? 먹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주 체했어요. 저도 취했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명절이면 이제 어렸을 때 마냥 즐겁게 명절에 이렇게 다 모이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뭐 큰 집, 또 작은 집, 고모, 뭐 이모 다 모이면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꼭 제 신경을 거스리는 뭐 동생이라거나 좀 혼내면 같이 잘 지내야지 그러면 또 혼나고 또 언니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해서 또 그러면 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이러고 또 혼나고 막 그러면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여지없이 제가 체했어요. 그렇죠. 네. 기분 나쁠 때 먹으면 위장이 고장이 납니다. 저는 친척 집으로 가야 됐어요. 엄마가 음식을 해서 초대하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셨지만 꼭 큰 집도 가야 되고 외갓집도 가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오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있었으면 그래서 중학생 됐을 때는 좀 힘이 있잖아요.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가야 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주 성격이 못 돼서 근데 진짜로 꼭 먹고 오면 불편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음식을 너무 과하지 않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 간의 그런 신경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면 이게 화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렸을 때도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물론 화병이 있는데 그리고 화병에 대한 걸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사람은 화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다 있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화병 최연소 환자는 44살짜리였어요.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똑같아요. 똑같이 호흡곤란 오고요. 호흡곤란. 예, 가장 먼저 호소하는 게 숨쉬기 좀 불편하다. 그리고 흔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정서장애 있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뭘 찢는다거나 막 이런 거. ADHD 같은 거. 과잉 행동장애.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있을 때는 그냥 조용해요. 뭐 자극이 없을 때? 예. 그런데 폭발했을 때는 좀 심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났던 아이였어요. 굉장히 심각한 4살이 무슨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렇지. 4살이면 뭐 부모와의 관계 그렇다고 뭐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거잖아요. 네, 만 4살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뭐 6살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우리는 저 녀석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 했는데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받았죠? 네, 많이 받았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죠. 맞아요. 다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있나 좀 봤더니 어린아이들은 자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자라나는 거, 네. 몸에 변화되는 거. 네. 사춘기 때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여드름 나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의 이상 성격 장애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덕쟁이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을 내가 몰라. 막 화났다가 말았다가 이런 것들이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물론 생각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잘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뇌도 많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것,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일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정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간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성장기 때 우리의 몸 세포가 세포 분열이 격하게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간은 그때그때 엄청나게 많이 청소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딸의 사춘기와 엄마의 갱년기가 같이 온다라는 게 이게 거의 참 사이클이 맞물리죠. 비극이죠. 그래서 엄마의 사춘기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갱년기라는 게.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왜냐하면 여자는 참 힘든 동물인데 이 호르몬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할 것 같죠. 호르몬이 지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 호르몬을 잘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이해해야겠어요. 호르몬이 네, 사람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게 굉장합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 아빠도 보면 어렸을 때 친척들이 오셔서 가시잖아요. 그럼 저희 아빠는 담배를 안 피우세요. 건강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담배 피우고 가시잖아요. 그럼 말은 못하고. 맞아, 그거 너무 싫죠. 그러고 나서는 가신 다음에 문 다 열어놓고 막 욕을 하세요. 그 담배 피신 그분을 향하여? 예의도 없이 남의 집에 와서 담배 핀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그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참으면서 보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 집안 자체가 약간 저는 저혈압이라 담배 냄새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혈압, 뭐 고혈압하고 관계가 있나요? 저는 저혈압 중에서도 예, 혈액순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호흡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만 배려하면 나만 보지 말고 조금만 배려하면 좀 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너무 힘들죠. 네. 그 화병은 일단 남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담배 피는데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외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한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싫으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지. 외부에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내가 튼실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청자분들 지금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조용히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래 마음의 편안함을 잃을까 봐 아주 지금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 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격이 다 쟤네들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게 나를 공격하려고 내 안에 있었던 내 생각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몰라. 네, 진짜 몰라요. 혼자 나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더 열받지. 그 그렇죠. 당시는. 재밌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연애에 관련된 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이슈죠. 그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신부님이 됐어요. 아. 그런데 20살 때 1학년 대학교 1학년 갔을 때 아주 이쁜 여학생이랑 첫 미팅을 했어요. 그 신부님이 신부이면서 대학교를 가서 아니요. 신부님 되기 전에. 아, 신부님 되기 전에.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랬더니 여자가 하고 간 거예요. 별로였대? 모르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남자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 난 여자한테 인기가 없나 봐. 그래서 신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여자가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모르죠.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됐어요. 20년 뒤에 그 신부님이 그 여자를 만났어요. 와서 고해성사를 하던가요? 모르죠. 물어봤어요. 다시? 그때 왜 미팅했을 때 나를 거절했냐.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됐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처는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상처는 받는 거죠. 그렇죠. 누가 아무리 줘도 안 받으면 끝입니다. 네, 반사.
그렇죠. 반사. 네,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 어떠한 외부 공격이 와도 반사하십시오. 네, 반사가 잘 안 되죠. 윽 하고 맞는 편이죠. 꽂히면 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방어보다는 공격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렇게 기도를 아주 초기 단계의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 그 기도 저도 해봤거든요. 해볼수록 힘이 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종교 여하를 불문하고 한번 해보세요. 힘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화병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종교를 불문하고 종류를 불문하고 종교에 기회를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종교에 좀 의지를 해보십시오. 저 근데요. 우리도 제가 팟빵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렇게 인생에 답을 주는 것 같고 마음을 수련하는 거 이런 팟빵들을 들여보면 이거는 정말 나를 최면에 거는 거지 전혀 답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도 뭐 그거 듣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몰라서 나름대로. 그래. 우리 방송을 그리스도를 검색해 보시면요. 건강 파트, 성경 파트, 그리고 또 전도에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광고 방송 아닙니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거 전혀.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좋은 곳 가자 이거잖아요. 지옥 가는 것보단 천국 가는 게 낫고. 네, 그리고 이거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자. 그렇죠.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꼭 있어요. 예, 우리를 공격하는 실체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맞아. 돌아서면 사람 없는 곳이 어디 있나요? 어디든지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사건 시시때때로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거든요. 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거든요. 진짜? 진짜예요. 열심히 5, 60대까지 돈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돈의 70%를 의사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돈을 다 거덜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예쁘게 예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일단 그걸 하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경제관념이 먼저 들어오니까 돈을 열심히 벌다가 예쁜 시절, 좋은 시절, 건강 다 놓치고 나중엔 열심히 번 그 돈으로 병 고치다가 너무 쓸쓸하게 그러고 가죠. 지난번 중국 갔을 때 꼬치집 가보셨죠? 맞아요. 봤어요. 길거리에서. 생각났어요. 네. 네.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었거든요. 할머니도 아니야. 나보다 한두 살 많은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냥 그 나이를 물어보기 전에는 진짜 한국에서 보면 한 60대? 정말 얼굴도 까맣고 쪼글쪼글 하시고 그러신 분들. 그래서 돈은 많이 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이 못 번대요. 그리고 알아서 말씀하시더라고. 병원 가서 맨날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느니라고 돈 다 쓴다고. 그래요. 우리 지난 방송에 열심히 일하고 20-30만 원씩 주는 비타민 맞았잖아요. 화장실 한 번만 가면 사라지는 그 비타민. 참 바보같이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저희를 보면은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명절을 지금 지내고 계신데 사실 명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앞에 있으면 그 D-Day 전부터 한 20일 전부터 15일 전부터 증후군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초긴장 상태라고 해야 하나? 진짜 재밌는 게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없었지. 다른 집 명절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형제끼리 모여서 하는 걸로 끝이었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차례상을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른 집은 그거 하나 보더라고. 아직도.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닌데 보통 종교로 나누는 분들을 보면 불교, 천주교, 대순진리교, 뭐 원불교 다 제사를 지내죠. 그러게. 굉장히 목숨 걸고 지내시더라고. 스트레스 받아가시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친척들, 가족들이 일단 명절은 모여요. 꼭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모여요. 일단은 모여서 가족들 간에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 명절에는 나가서 먹을 데도 없어요. 요즘에는 많지 않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식당 다 문 열던데. 그렇진 않고 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통 명절에는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푸짐히 봐서 거의 집에서 먹고 치우고. 아,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니야. 미국 같으면 거기서도 뭐 크리스마스, 뭐 추수감사절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하루면 되는데. 그런가요? 와서 파티 한번 하고 끝이에요. 명절이 또 그 추석 당일 하루가 아니라 앞과 뒤. 일요일이 꼈다. 그러면 중간에 샌드위치 데이가 있다. 그러면 그날까지 하면 보통 5일 정도는 거의 쉰다고 보죠. 아, 그렇구나. 네. 그때는 다 놀러 가지. 땡스기빙 데이 때나 가족도 불러서 하루 정도 파티 한번 하고 한국처럼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명절하면 생각나는 게 장거리를 많이 운전을 해요. 뭐 서울에서 뭐 거의 보통은 시골로 내려가시거든요. 가는 길이 엄청 많이 막히고 다시 귀경할 때도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도 많이 막혀요. 그러면 차 안에서 장거리로 운전하시는 분들 졸음 몰려올 것이고 또 그 안에 오랜 시간 앉아 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네, 그럴 때 또 우리가 좀 우리 몸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가장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죠.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하시고 휴게소마다 들려서 잘 쉬시고 뭐 많이 있어요. 졸음운전 하지 말고 요즘엔 쉴 곳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한국 시설 잘 돼 있습니다. 도로 사정만 안 좋을 뿐이지 주변에는 잘 쉬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특별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무 의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살짝 들어와서 이야기 살짝 하고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잘 다스리고요. 우리 건강은 누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 짧은 이야기 나눠주신 알렉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이야기를 더 나누어도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잘 못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에 계시거나 여러분들 본인을 많이 사랑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